할 당시에 흉기를 소지한 강도한테 정 교수가 쫓기다가 도망가다가 건물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두개골이 앞에서 뒤까지 이렇게 금이 갔습니다. 두개골 골절상을 당해서 사실 평상시에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자주 아팠고 자주 누워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런데 최근에 뇌경색, 최근이라 하면 며칠 전에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일에서는 더 끌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결심을 앞당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주진우 기자가 한 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사퇴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처음부터 조국 장관은 패스트트랙 상정 전까지 법무부 장관을 맡아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의 입법을 위한 사전 밑작업과 장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검찰 개혁을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러니까 2달짜리 법무부 장관을 처음부터 생각했고 장관직을 맡았다는 겁니다. 또 장관 사퇴 시기가 앞당겨진 이유는 조국 장관 부인의 건강 악화와 최근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게 돼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그의 사표를 수리한 걸로 보여집니다. 장관 사퇴 후 새롭게 드러나는 그의 행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살신 성인을 뛰어넘는 사명감과 소명의식, 그리고 그의 시대정신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장관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정경심 교수의 5차 소환까지 감행한 윤석열의 계검들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들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법치도 인권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15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2부 주진우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들으시면 조국 장관 임명에서 사퇴까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실 수 있으실 듯합니다. 그리고 왜 그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 그의 행보에 대해서도 일부 궁금증이 풀리실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온 가족이 인질로 잡혔는데 35일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자기 수양과 절제, 남다른 인격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국 장관은 국민에게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명분을 온몸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인간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부각되는 순간 우리 사회의 모든 적폐와 병폐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의 초조와 불안을 견디지 못한 정치계, 언론계, 심지어 사이비 진보들의 쾌쾌한 진면모까지 적나라하게 발각되었습니다. 상식과 양심, 정의에 대한 감수성을 갖춘 정상 시민이라면 이제 그것들을 거부하고 제거하는데 힘을 모으면 됩니다. 이보다 더 형편없던 시대에도 살아남은 국민들입니다. 우리는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게 빚이 많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결코 적지 않은 현안들을 들춰내고 바꾸었습니다. 과제도 남겼습니다. 여기서 더 붙들거나 실망하는 것은 그와 그의 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악마에게 다친 영혼을 위로하는 방법은 더 진정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쏘시개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굳센 시민들의 힘으로 불부터 싸워야 합니다. 노무현도 죽인 검찰의 권력입니다. 처음부터 결코 쉬우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의연하게 걸어갑시다. 깊은 물은 느리게 흐르지만 가장 멀리 당도합니다.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일 페이스북에 올라온 류근 시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제 마음을, 우리 마음을 너무 잘 대변해주는 글이어서 읽어드렸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 뼛속 깊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큰 위로가 되는 글입니다. 이번 조국 장관 사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슬퍼하시고 절망하시고 계신데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조국 장관이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전한 말, 국민께서 마무리해달라는 그 말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신발끈 다시 질끈 조여묶고 진정한 개싸움을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진 14일, 검찰 내부는 술렁이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침묵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탄치 않았던 석궁열차 시대가 파국으로 막을 내렸지만 앞으로 검찰에 불어닥칠 변화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 윤석열 총장의 동반 사퇴설까지 제기된 상황.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대검찰청의 한 간부로부터
조국 장관의 사퇴 소식을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대검 간부가 출력해온 조국 장관의 사퇴 입장문을 찬찬히 읽어본 윤석열 총장은 그 자리에서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검도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도 동반 사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을 하면 된다는 게 조국 장관 취임 때 대통령의 주문 사항이었다면서 현 시점에서 윤석열 총장이 퇴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조국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한 수사 중에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면 검찰 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현 정권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입장과 논리가 이해가 되시나요?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달여 70곳 이상을 초미세먼지 처리하며 조 장관 가족을 압박해왔습니다. 또한 미확인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며 조 장관 측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구축해왔습니다. 특히 검찰은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주력했습니다.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남편인 조 장관을 낙마시킬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레임덕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조 장관 동생과 자녀 그리고 자산관리인을 압박했습니다. 이들을 발판 삼아 정 교수를 윗선으로 지목해 영장을 청구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자녀의 표창장 의혹에 대해선 공소장 변경 운운하며 졸속 수사임을 자인했습니다. 김경록 자산관리인의 증거인멸 혐의는 유시민 이사장의 맹활약에 힘입어 검언 유착 의혹만 불거졌을 뿐입니다. 여기에 조 장관 동생의 핵심 혐의에 대한 영장까지 기각되며 정 교수를 영장으로 엮으려던 검찰은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에서 검찰이 초조함마저 읽힙니다. 최근 유시민 이사장은 한 강연에서 검찰에서 확실한 패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 측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뭔가 쥐고 있었다면 압수수색을 많이 했을 리가 없었을 것이라며 검사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불안할 것이지만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유 이사장의 발언이 수사 외압이라며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까지 가세했다며 볼멘 소리를 해댑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데 청와대와 여권은 물론 법원까지 가세해 제동을 걸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한계를 절감한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외압을 넣어서 압수수색을 70군데 넘게 했습니까? 직속 상관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택을 11시간이나 턴 것은 수사 외압에서 자유로웠음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강조하며 책임 전가하는 모습에서 헛웃음만 나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말처럼 검찰이 조 장관 측에 대한 핵심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 확실시 됩니다. 따라서 향후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수사 지휘부의 책임론을 의식해 수사 방해 외압론을 흘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수사 외압론을 기레기가 확대 재생산하고 야당이 대여 공세의 빌미로 활용한다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 국민을 기만하려는 검찰의 행태가 개탄스럽습니다. 정의는 안중에도 없고 불의를 몸소 실천하는 검찰에 한숨만 나옵니다. 그동안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만 누렸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전무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가를 쥐락펴락하며 국민을 기만하려고 듭니다. 문재인 정권은 기무사를 해체하고 국정원을 원위치시키며 권력기관에 대한 문민 통제의 기틀을 확실히 다졌습니다. 이제는 검찰 개혁입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를 실현할 인물로 조 장관이 제격입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수적인 언론을 움직여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미명하에 조 장관 측을 모욕했습니다. 그럼에도 조 장관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고위 당정청 협의에 참석한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합니다. 라고 천명했습니다. 현재의 검찰 시스템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도 기소검사는 처벌을 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도 반성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조 장관도 이 시스템의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당한 검사와